안녕하세요.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도인의 자기 부동산을 제3자한테 매각을 했는데 매수인이 갑자기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면서 책임져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보통 그거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그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부동산 중개사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 집은 항상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거나 살아본 적은 없었죠. 매물로 내놓은 이후에 매수인이 나타났습니다. 매수인과 매매계약서 체결 당일날 만났는데 임차인이 이 집에 누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과 임차인이 매매계약서를 쓰기 전에 임차인과 함께 집을 미리 둘러봤습니다. 집을 가봤더니 벽 쪽에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었고 전문가에게 확인해 봤더니 바로 위층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는 그 원인을 추정을 했습니다. 매도인 A씨는 매매계약 당일이기 때문에 이 하자가 확인되면 실제 보수 비용을 자기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매매계약서를 썼죠. 소유권은 매수인인 B로 넘어갔습니다. 매도인 A씨는 이 누수 하자 보수 비용을 제안을 했는데 B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비용을 더 달라 계속 요구를 했죠. B는 협상이 결렬되자 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원인은 하자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매매계약 당시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윗집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 과연 하자인가? 만약 하자라면 이것을 어떻게 방어하고 매도인의 책임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소송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자담보 책임이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매매한 목적물에 객관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매계약 후 6개월 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책임 추궁 내용은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말하죠. 근데 여기서 계약 해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하나고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는 불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권만 인정합니다. 이게 민법 580조, 581조, 58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575조에 규정되어 있죠. 이런 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6개월 내에 하자의 존재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하자란 게 뭐냐 이건데요. 대법원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했던 성질을 결여한 경우라고 말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1조방에 그러니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앞집에 아파트 건축물이 건축이 되었죠.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는 게 상당 부분 없어졌습니다. 1조 방해를 이유로 해서 수분양자가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하자담보 책임 내용 중에 하나인 계약 해제를 하겠다 주장을 했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계획대로 건축이 된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이나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것은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아파트 각동 세대 사이의 거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1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등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는 수분양자가 이를 예상하고 받아들였고 분양 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에 아파트가 건축관계 변경 및 주택법상 적합하게 건축이 되었다면 이것은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이상의 1조가 확보되지 아니하고 조망이 가려져서 사생활이 노출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아파트가 기본적인 성능을 못 갖춘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때는 하자 보수 청구권이라는 게 별도로 인정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요. 대법원에서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하자 보수 청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하자 보수 청구권은 도급 계약에서 명문의 규정에 따라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도급이 아닌 일반적인 수분양자나 물건 매수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이유로 하자 보수 청구를 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신축 건물의 매도인이 하자 보수를 약정한 경우에는 하자 보수 책임을 인정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사안에서는 위층의 화장실에서 물이 새는 것 때문에 아랫집의 거실벽에 곰팡이가 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이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자는 목적물상 하자여야 됩니다. 윗집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랫집은 그 하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통상 이런 누수가 아니고 결로일 가능성도 있죠. 결로 같은 경우에는 내 외부의 온도차에 따라서 물방울이 맺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결로는 물품의 객관적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결로를 하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거쳐야 되는데요. 국토부의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 제15조에 따라서 결로 하자 측정 방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서술되는 요건들을 모두 다 충족을 해야 되고요. 충족되는 하자일 경우에는 책임을 지을 수 있지만 통상 다수의 판례에서 결론은 하자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매도하거나 매수했을 때 자신의 집에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곰팡이가 샌다든지 또는 일조방해, 사생활 침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민법에 따라서 하자담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자에 대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집에 객관적인 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품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 사실 자체가 매매계약을 이행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런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 설명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할 때는 항상 객관적인 상태를 제대로 설명해야 되고 뭔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부족한 점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